당초 재정 중심론과 보장성 강화론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기로 한 보고서 편제 취지를 무시하고 보장성 강화가 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 연금입니다. 열심히 일한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정하게 소득 대체율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강화론의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하는 시도는 이런 노후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연금 개혁을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러한 시도가 중재되지 않은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재정계산위원회직을 사퇴하지만 연금 개혁의 길에서는 사퇴가 있을 수 없고 노후 보장과 재정 방안이 조화를 이룬 연금 개혁의 길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정계산위원회직에 사퇴하는 우리의 선택이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금 개혁에 기여하는 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민연금 이 공적연금으로서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계산위는 재정안정에만 치우치는 반쪽짜리 보고서로 전락할 위기에 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을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향후 노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노후소득이 낮고 노후보장이 안 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재정계산위가 선우가 바뀌었습니다. 재정계산을 하는 목적이 바로 연금제도를 잘 설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과 노후보장을 위한 부분에 매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계산위에서는 재정안정만을 추구하는 지극히 편향적이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편향된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이 전문가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최종적으로 가입자 단체가 포함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 방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병렬하여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시나리오만 보여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이라고 치부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왜 전문가의 역할에서 벗어난 정치적 판단을 재정계산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국노총은 오늘 공청에서 봉투 수입의 88%를 차지하는 가입자 대표해서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할 것입니다. 향후 정부의 개혁안이 발표되고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오늘 이후로 한국노총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노후보장과 소득보장을 위해서 연금 계약 제재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연금 동지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은 절박합니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국민연금으로의 개혁을 주장한다면 이는 제도와 정책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자기부장안입니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국민연금 제도를 형해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주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인데 노후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그 자리를 재정안정화 방안이 채우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가지고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절대 완화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존엄한 삶은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그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과 자본 그리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제안하는 계획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주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과 이를 통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그러한 제도적 변화가 가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개혁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논의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우리 사회에 도입한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90년생 연금 한 푼도 못 받아라는 보도 자료를 내었습니다. 국민연금 불신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20대 사적연금 가입 증가율이 70% 폭증했습니다. 한 달 후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90년생이 묻는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라며 연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불신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재정 안전론자들의 호도로 인해 실제로 90년생 민원이 받지 못할 연금만며 돌려달라며 지사 현장 조합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재정을 보험료로만 하지 않습니다. 노후빈곤을 예방할 적정한 연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국민연금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은 노사, 정부 각 주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에는 어울릴 보험료, 급여, 수지 균형면에 빠져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해체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런 사람은 정경련으로 삼성생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을 중상위 계층에 사적연금 세액공제로 지원하면서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재정계산이 보고서는 재정부터 말하며 국민연금 사망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만 말하지 말고 재정과 보장을 균형 있게 말해야 합니다. 박상공론과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뺐지만 현장에서 매일매일 국민들과 국민연금 상담을 하는 연금 노동자의 설문조사 결과는 10명 중 8명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금의 소진연도를 말하기 전에 노인 빈곤을 해소할 적정 수준부터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 연금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재정 수단을 동원하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난파한 배를 위해서는 아무도 노를 젓지 않습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배가 든든히 노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공공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6천 조합원은 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사랑하는 연금 동지 여러분 힘차게 투쟁하십시다. 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그나마 있던 노인이 있어지고 노인이 현재 1,000만 명 중에 우선 없는 동영상 반대한다! 그 후에는 그 앞에 8글자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아이들과 청년 위해라는 8글자였는데요.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여러 랜드마크를 제시했지만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고 이번에 재정계산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 짧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산식상으로
소득 정배 구조가 가장 많이 포함된